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도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좀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한 구체적으로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서울의 주택시장이 파리 대책 이후로 좀 갈라지게 돼 있는데요. 기존 주택시장이 매도자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와 아니면 지금 이제 정책에 의해서 이번 정부는 지나가야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는 시장과 이렇게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금매 물건들은 소진이 좀 됐는데 지금 이제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지만 조합원 지위 자격이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지위 자격 승계가 안 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아예 거래가 또 되질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거래가 꼭 그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가격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법률적인 문제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대책 발표 직후에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해서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일 대책 발표 후에 3주 연속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가격도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을 하고요. 지금 이제 8월 11일 날 조사에 이번 달이죠. 전체적으로 0.25%까지 하락을 했다. 그럼 우리가 수치상으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요.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을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원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제 8일 대책 이전에 7월 31일까지는 한 전주 대비 한 0.33%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8일 대책 이후에 8월 7일, 8월 14일, 8월 20일 간격으로 0.3, 0.04, 0.04 이렇게 하락을 쭉 이어가죠. 그 와중에 이제 강남에 제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강남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서초구가 0.15로 가장 많이 가격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강동구 0.1, 11, 강남구, 송파구에서 다 이렇게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이야기한 거 말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호가라는 부분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 있죠. 부르는 가격. 그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실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가 내려가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을 이제 엊그저께까지 파락이었던 내 집이 심리가 떨어지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짧은 순간 안에 이 호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울 주간의 아파트 매매 호가를 따져보시게 되면요. 8일 대책 이후에 이제 4일, 14일, 18일 이렇게 간격으로 조사를 했는데 계속 0.37 제일 처음에 많이 떨어지고 8일 대책 8월 4일 날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11일, 18일 0.7, 0.4, 0.3 이게 눈으로 확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 가격도 0.25, 0.15, 0.3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매매가가 심리적인 것까지 자꾸 확 떨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내려가고 있구나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와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또 움직이셔야겠죠. 재건축 시장의 한번 모양새를 보시게 되면요. 고점 대비 2억 원씩 떨어졌어요. 매매 가격 전체가. 근데 이제 금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조합원 지위 자격이 안 되고 막 이럴까봐 얼른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준 날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산점 때문에 뭐 어쨌든 팔릴 수 있는 물건들은 팔고 하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팔리고 나서 서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라 아예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개포주공 1단지나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 서초동에 아예 거래가 중단될 수밖에 없죠. 이 물건을 지위 승계를 해가지고 받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둔촌동 같은 데는 3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가격이 좀 빠졌어요. 사실 빠질 이유도 없는데 빠졌어요, 지금. 특이한 심리적인 요인이 이렇게까지 보이는 거죠. 추가 하락을 지금 현재는 멈추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둔촌지구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제 뭐 사업시행 인가 후에 2년 후,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후에 이제 착공까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이제 법률적인 예외 규정을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내년 3월경에 법이 발의가 되면은 그때 가서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위 양도가. 근데 내년 3월
이제 법 발의가 됐을 때 법이 바뀌게 되면 이것은 현재는 뭐 조합원 지위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때 가봐야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3월까지는 법이 바뀌고 할 때까지는요. 9월 달에 바뀌는 거는 시행령, 대통령령이 바뀌는 거라 쉽게 바꾸는데 도시정비법이라든가 법을 바꿔야 되는 거는 발의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리고서 시간이 발의될 때까지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12월 3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 올해 12월까지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9월 중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등의 추가 규제가 지금 예고된 만큼 9월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 법입니다. 금방 그건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방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9월에 발표될 내용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8일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8월 달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정부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들을 굉장히 많이 쓰셔가지고 8일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거를 해약해야 되느냐, 계약금을 날려야 되느냐 엄청난 질문이 쏟아졌어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8일 대책이 발표가 되면 계약을 안 하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9월 달에 정책을 우리가 좀 지켜보고 뭔가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 시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비강남권 있죠? 강남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강남이 아닌 곳에 살펴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상계동 일대가 재건축 대비해가지고 매매 가격 전체가 낮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고 갭 투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예 다 이제 그것도 끊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호가 자체도 실질적으로 3억 5,800에 이렇게 됐던 것들이 3억에 내놔도 사실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11% 떨어졌죠.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투기 지역으로 들어간 게 좀 희한했던 거지만 그때 당시 기준 조사할 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투기 지역으로 됐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예 가격이 지금 안 오르고 있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도봉구, 동대문구, 구로구, 용산구, 성동구는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빠진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요.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동대문구, 구로구는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어떤 그 주택에 대한 성향을 보시게 되면 왜 그러면 서울 중심부는 물건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냐 보시게 되면 실소유자들이 지난번에 이제 그 2주 세대 113 대책 이전에 2주 세대에 의해 가지고 이사를 막 가는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까지 포함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가격이 팍 올라가는 바람에 실구입을 못했거든요. 근데 123 대책 이후에 실구입이 한 몇 프로 정도 한 거예요. 실제 구입하는 사람들이. 근데 아직 실구입을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상당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지나가지고 우리가 학습하신 분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어차피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지금 상당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집어넣었다가 뺐다 이 생각을 하는데 실수요자들은 들어가서 오래 기다리면 되고 이번 정부를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대전이나 부산 이런 데가 지금 청약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심리적으로 몰린 것들은 심리에 의해서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약 조정 대상이나 투기가을지구나 부산 같은 서구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몰려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택지지구인데 민간하고 공공이 있어서 민간은 지금 전매금지가 없으니까 6개월 안에 팔 수 있잖아요. 6개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들어가도 전체 지역이 괜찮아서 민간과 공공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공공이 전매가 금지가 돼서 안 되는 지역은 들어가도 되겠지만 전체 지역이 그냥 단순하게 투기가해지고 청약 조정 대상에서 빠졌다가 투자하면 이건 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람 타고 들어가셨다가 바람이 꺼지면 원본 상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반석 같은 경우 대전에 지금 2010년 이후에 엄청난 청약 경쟁률이 지금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서울 은평구 DMC라든가 영등포구 8일 대책 전이죠. 지금 37대1, 27대1 이랬었는데요. 마포구 공덕동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격이 적당하게 저렴하게
지금 시세보다 싼 것들 지금 34대 6대 지금 파리 대책 후인데도 이렇게 몰려드는 건 실수요자 위주가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동작구 이수영 리가 호반 베르디움 부산 이런 데도 그렇다 치지만 서울 쪽도 지금 43대 1 22대 1 그러니까 집을 가격을 제 집을 투자하고 오래도록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실제로 투기보다는 투자의 입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추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지금 파리 대책에 대한 방송이라든가 모든 법률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9월 달에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바뀌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세하게 바뀌지만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9월 달에 발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파리 대책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나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폭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면서 파리 대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입주 물량이 전세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올해 말쯤 되면 이주 세대가 또 상당히 많아져요. 올해 안에 이주하는 세대가 거의 5만 세대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8,700가구 움직이면서 어마어마했는데 이번에는 5만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세대가 움직이면서 또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전세가 실제로 수요자가 많이 일시적 수요자가 많아져서 올라가는 전세값이라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걸 또 전세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좀 세게 나올까봐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값이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는 상황들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분양권 시장은 상당히 활발하다. 그리고 소형주택이 지금 나름대로 주택임대사업자법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완화 정책을 피고 있으니까 소형주택은 또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거래가 된대 안 된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재건축 시장은 많이 떨어졌고 일반 주택 시장도 많이 떨어졌지만 분양권 시장은 지금 활발하고 소형주택이 또 활발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